안녕하십니까. 우리 생명존중 벌써 13주차 강의가 되네요. 네, 오늘 13주차 강의 주제는 사전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도 이제 고지를 했었지만은 오늘은 성소수자와 젠더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성소수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라는 것이 좀 이분법적으로 너무 되어 있어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인식이 여태까지 우리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인류의 경우에도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도 남성, 여성으로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 먼저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도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영상 먼저 보시고 그리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1961년에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뒤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탁 법원이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한 지방법원에 올해 57살인 레온이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남성이라고 적었지만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며 출생신고서를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1993년부터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기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며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철도회사가 심사숙녀 여러분이란 표현을 승객 여러분으로 바꾸고 성중립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온은 나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파멜라 앤더슨이 아니라 딱 중간이라며 심리 상담가로 일하며 성전환자 수천 명을 만났는데 이번 판결은 나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즉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이제 중간의 성을 갖다가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되는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어떠한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정의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성소수자, 영어로는 sexual minorit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또는 시스젠더 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동성애자 뿐만이 아니라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그리고 조금 뒤에 다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간성 또 젠더 퀴어 제3의 성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소수자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매우 포괄적이긴 용어이기는 하지만 워낙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집단이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하고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하위 집단을 일컫는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소수자 그러면 LGBT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은 레즈비언. 레즈비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 동성애자, 그쵸? 예. 그리고 G는 게이, 남성끼리의 동성애자죠. 그리고 B는 양성애자예요. 예. 그러니까 남성도 또 여성도 즉 자기의 이성도 동성도 같이 어떤 연인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갖다 느끼는 경우고요. 또 트랜스젠더, T는 트랜스젠더, 성을 갖다 이제 전환한 사람들인 경우죠.
이렇게 해서 LGBT를 보통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성 정체성에 있어서 조금 의심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퀘스처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퀘스처너의 Q,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거머리 같은 경우가 암수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남녀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해외 토픽이라든가 가끔 이제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접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남녀 한 몸의 intersexual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요. 또 무성애자는 asexual. 또 이러한 것들 갖다 이제 더해서 LGBT에다가 QIA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성소수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것 존재가 있는데요.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바스라 또는 히즈라, 또 이 뭐라 그럴까, 이제 남태평양의 군도에 있는 파파피네라든가 이러한 제3의 성도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찬가지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성소수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었던 동성애부터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성애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죠. 영어로는 동성애는 homosexualit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이라든가 또는 성적 끌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것이 이제 동성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도 표현을 했듯이 여성들 간의 동성애자는 레즈비언, 남성들 간의 동성애자는 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레즈비언, LGBT에서 레즈비언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 간의 동성애자들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이면서도 여성에게 더 성적인 매력을 갖다 느끼는 이제 그런 감정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주로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레즈비언인데요.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행위까지도 나타낼 때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레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즈비언은 뭐 최근에만 나타난 거,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로마 시대라든가 또 우리 중세 시대 이럴 때 이제 그림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동성애자들,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이제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레즈비언의 존재이고요. 바로 이제 게이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면서 일반적으로는 남성들 간의 동성애자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게이죠. 그런데 이 게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쾌활한, 즐거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게이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9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동성애자라든가 또 사회가 이런 자신들의 어떤 이제 성 정체성을 갖다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게이라는 것을 남성 동성애자를 갖다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사회에도 원래 단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은어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무리끼리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게이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게이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홍석천 씨가 자기는 동성애자다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한 이제 그런
그 매스컴의 보도도 있었고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누구나가 다 아는 이제 그런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제 게이의 존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BT에서 T, 트랜스젠더죠. 트랜스젠더. 예. 우리 변희수 하사가 지금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지만 이제 사진에 먼저 떴습니다. 이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면은 영어로는 젠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생물학적 성은 표현을 하면 영어로 섹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성하고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의 몸을 갖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또 감성적으로는 남성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형태. 일 경우를 갖다 우리가 이제 트랜스젠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 중에는 자신의 육체적 성별에 반대 성별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갖다 이제 갈망하는.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 성 이런 것들도 자기의 감성적 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섹슈얼이라고 이제 하지만 모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전환 수술을 갖다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희수 하사가 예.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남성의 몸을 갖다 가지고 있지만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이제 그런 사례이고요. 또 매스컴에서 우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방송인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리수 씨 같은 경우도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 여성 지향적이어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이제 트랜스젠더가 있고요. 또 요거 이외에도 이제 양성애는 bisexualit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양성애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을 향한 그런 정서적인 또 성적 끌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향한 정서적 성적 감정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을 갖다가 이제 양성애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또 이제 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interse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현상이 실제로 우리 사회 또 우리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성의 경우에는 생물학에서 암수 딴몸이 되든 혹은 암수 딴그루가 되든 식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암수 한 몸이에요. 그죠? 같은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 그쵸? 수술, 암술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든가 한데 또 식물의 경우에도 암수 딴몸인 경우가 있어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쵸? 암그루, 그 다음에 순나무 이렇게 이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생물 개체에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여성, 남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해왔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혼합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 이것은 염색체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또 1, 2차 성징에서 남녀의 중간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런 어떤 호르몬의 이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간성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남녀 성기를 갖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외형적으로는 남성의 성기의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여성의 어떤 성적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몸속에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간성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간성이다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여성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네. 남녀를 구분할 때도 주저함이 없죠.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남녀 생식기가 모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 패션 모델 한느 가디 오딜르. 예. 오딜르는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인터섹스라고 고백했습니다. So I'm intersex. I don't think being intersex is that bad. It's just more what happens when they try to box us into a certain female male position. 지수 씨는 25년 동안 남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성 성기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도 1로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남자 생식기가 모두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남자 성기 때문에 이제 남자를 가지고 살아왔었고요. 2차 성징 있을 때도 목소리가 바뀌지도 않았고 이게 생리는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메인 같은 지수 씨는 그때서야 자신이 진상 간음양이란 인터섹스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여성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기뻐왔어요. 이제 남과 다른 몸 그리고 남과 달랐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성보완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바꿨고 성별도 다 바꿨고 원래 여성의 난자엔 X염색체, 남성의 정자엔 X염색체만 있거나 Y염색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여성 생식기가, Y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면 남성 생식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Y염색체엔 남성 생식기를 발달하게 하는 SRY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간혹 XX 염색체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는 염색체상 XX로 여성이지만 SRY 유전자의 영향으로 남성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기 같은 신체적 특징이나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 등 성구별 요소의 발현 정도가 전형적인 여성, 남성과는 다른 사람을 인터섹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분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염색체도 정상이고 유전자도 정상이지만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별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인터섹스는 전 세계 인구의 1.7%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성별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보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했고 독일도 앞으로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섹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1,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터섹스의 정확한 수는 물론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음성처럼 완전히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게 간성이라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고 같은 인간이고 그 수많은 스펙트럼 중에 하나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숨겨야 되는 것,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성기 교정 수술 같이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수술을 강제로 받지 않기, 인터섹스 인권 운동의 주안점이거든요. 이들이 고정된 성별 이공법에 차별하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인터섹스라고 하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제 표면화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또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3의 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여권에 남녀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지 않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법률안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결이 되고요. 실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우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영상 보실게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각에는 성소수자들이 속속 드물어졌습니다. 지난해 백인 오바마로 불리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바이든 당선 뒤 교통장관에 임명된 치트 부티지지가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아이를 입양해 한 달여간 육아휴가를 다녀온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m blessed to be able to experience that, as an employee, being able to have the flexibility to take care of our newborn children. Why the president has proposed paid family leave for all Americans. 최근엔 성전환을 한 의사 출신 레이첼 러빈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사성장군인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으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대국민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식 신분증을 확보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여권을 누가 처음으로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발급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I get to be me, every sense of the word. I mean, it's an exciting moment for me now. I get to go places and say, yes, this is who I am. 국무부는 그간 미국인이 출생신고 시와 다른 성별로 여권을 신청할 때 의료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성별 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국무부의 약속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는 나라는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등 11개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어떤 다양한 성소수자들 이런 것들을 갖다 아직은 인정하는 그런 법률안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성소수자. 이 성소수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퀴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퀴어. 예. 자, 퀴어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Q-U-E-E-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퀴어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 본래 이상한 또는 색다른 이런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는 성소수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LGBTI 등을 갖다 포괄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과거에 이제 봤었겠지만은 이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그래서 퀴어 축제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합금지 이런 것 때문에 2020년, 2021년 이 퀴어 축제가 열리지 못했어요. 물론 이 퀴어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들이 거의 이제 스탑이 됐었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은 이 퀴어 축제를 갖다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갖다가 그동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고 혹시 오다 가다가 또 아마 접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성소수자의 축제, 퀴어 축제 관련해 가지고 재작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에 그때 그 상황, 매스컴에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행사인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주년을 맞은 축제를 기념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구호와 함께 커다란 무지개 깃발이 광장을 물들입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처럼 다양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가자는 마음. 20해 동안 축제를 지켜온 원동력입니다. 가족과 함께 온 중장년층 참가자부터 축제와 같은 해에 태어난 20살 시민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되어서 이해도 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처럼 이 평양을 하나 광장 안에 모인 참가자만 기차측 추산 연인원 8만 명. 20년 전 50여 명이 모였던 거리 행진은 이제 수만 명이 함께 도심을 걷는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서울기업의 시대가 개최되어가면서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한국 사회 자체가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이 여전히 무리한 요구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다시 모이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0년 시작한 축제가 올해로 20년을
네, 이렇게 다양성을 갖다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퀴어 축제가 해마다 이제 열렸었고, 아마 올해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아마 퀴어 축제를 갖다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소수자, 여기에는 앞에서 LGBTI 이외에도 QIA라고 이야기됐었죠. Q, 예, 퀘스처너입니다. 예, 퀘스처너의 경우에는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 또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게 지금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사람을 이제 퀘스처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 정체성이나 또 사회적 성,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특징을 갖다가 보이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퀘스처너 이런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소수자의 한 그런 종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무성애도 있어요. 이제 아예 여성이 되든 남성이 되든 전혀 무감각한 어떤 성적 끌림이라든가 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경우죠.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성생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예,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성애 자체를 갖다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고를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무성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젠더 퀴어, 예, 성에 대한 젠더 퀴어. 보통 이제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이분법적인 이런 것들을 떠나서, 떠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젠더 퀴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젠더 퀴어는 이제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갖다 모두 포함하는 그런 전체를 갖다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 무성애와 더불어서 안드로진, 이게 용어가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다양한 용어들이 요즘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성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아예 이렇게 여성, 남성 구분하지 말자.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가 바로 안드로진. 그래서 어느 한쪽의 성. 그래서 특히 이 경우에는 안드로진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호칭이 있잖아요. 우리 남성이 나이 많은 남성을 갖다 부를 때는 형, 그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이 나이 많은 남성을 부를 때는 형 이렇게 또 안 불러. 그쵸? 오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성역할을 갖다 고정하는 표현 아니냐.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없애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러한 이제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의 경우를 안드로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성적 정체성 이외에도 또 다른 그런 유형의 이제 성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제3의 성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부분들인 것이고요. 예, 제3의 성,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요. 남성, 여성과는 다른 세 번째 젠더. 사회적 성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죠. 젠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난 거하고 사회적이거나 감성적인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그런 측면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의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남서태평양에 존재하는 뉴질랜드라든가 또 여기에 존재하는 이제 파푸아뉴기니나 남아시아의 히즈라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쿠에베도체, 이러한 우리가 처음 들어본 듯한 그러한 이제 존재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제3의 성의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형태로 먼저 히즈라라고 하는 것들 갖다 이제 살펴보면요. 이 히즈라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아시아,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 칸나다와의 차카라든가 펀자버의 뭐 쿠스라, 넬루코어의 코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로 표현하는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생리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러한 복장을 갖다 띠고 있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경우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그러나 행동이라든가 또 복장이라든가 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처럼 이렇게 이제 그 성 역할을 갖다 이제 수행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히즈라이고요. 이 히즈라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파파피네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도 있습니다. 파파피네의 경우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에 특히 이제 남태평양, 남서태평양의 통가라든가 피지, 뉴질랜드, 하와이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성의 역할을 갖다 남성이 하는데 이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여성처럼 치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예요. 지금 겉으로 보시기에도 이분의 경우도 남성처럼 보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그러나 역할은 여성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이려고 이제 하고 있는 존재가 파파피네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특히 이제 태국이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이제 성 정체성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소수자들도 많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성전환자의 즉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을 한 성전환자 여성이라든가 또는 여성적인 그런 이제 게이 등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카토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해외 토픽 이런 데도 이제 봤을 거예요. 여성인 줄 알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성이더라. 그러한 이제 사례도 여러분들 이제 봤을 텐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가리키고 있고요. 특히 파파피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존재예요. 영상으로 파파피네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녹아 있고 또 생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그런 어떤 문화하고는 달라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존재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파파피네에 대한 영상이에요. In fact, there are other cultures that do not follow our Western notion of the binary. To learn more about that, I met up with Dr. Paul Bassi, an anthropologist who's been doing research in Samoa for the last 10 years. How did you get interested in studying how gender is seen really around the world? The cultures I study are unique from a Western perspective because they recognize more than two genders. So there are people in these societies that are neither men nor are they women. They're something else. In Samoa, for example, there are feminine same-sex attracted males that are not men and they're not women. They're called fa'afafine, which means in the manner of a woman. Are they men? Well, not men, but anatomically men and externally sort of something else. I'm really struggling here, aren't I? Yeah, that's normal. I mean, these are kind of complicated concepts when you start mixing and matching all these different identity categories and gender variants. Exactly. They certainly look highly feminine. From our cultural perspective, we would identify them as transgender, but that's not really a word that exists in those cultures. In these cultures, the individuals aren't recognized as men or women. They're a third alternative altogether. How are these individuals treated? Are they tolerated? Are they celebrated? What's striking for any Westerner is how fully integrated these people are in the society. So you go out and you are going to see these people in the market. You go to a restaurant, your server could be a fa'afafine. In Samoa, the prime minister is the patron of the Fa'afafine Association, which gives you some idea of how accepted they are. I was raised by my grandmother as a Fa'afafine.
Most of the family over here in Samoa, they have at least 1 or 2 Fa'afafine in the family. My family, it's about 7 or more. We still see some younger ones coming up. And nobody can stop it. My research shows time and time again how important the Fa'afafine are for the family. That important role they play in terms of sustaining and taking care of the family couldn't be carried out if they were tossed aside. But Samoa isn't the only place to recognize the third gender. In India, the Hijra have been a part of society for thousands of years and are legally recognized as a third sex by the government. And in Mexico, you'll find the Muxe from the southern state of Oaxaca. The Muxe aren't just acknowledged, but highly revered and even celebrated with a yearly festival. And there's evidence that this isn't just a modern construct, but an ancient truth. In the Talmud, sacred Jewish text dating back thousands of years, there are not just 2 genders. So there are 6 genders in classical Jewish texts.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se genders are, but they were do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with gender. To me, it shows that we were there. You know, there were people that were beyond male and female. And it also shows that they had a system that was clearly not binary.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you're witnessing through the Western world when it comes to gender? I mean, I've been so blessed, so lucky to get to spend so much of my life in these other cultures where transgender individuals are so socially unproblematic. And that is the pathway down which we should go. When you integrate people into the society, the family ends up benefiting and the society as a whole ends up benefiting. 네, 제3의 성 파파피네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성들이 존재한다, 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제3의 성이 없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3의 성. 뭐 딱 이것이 제3의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이제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죠. 예, 바로 역사 속의 제3의 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환관이라고 하는, 그쵸? 예, 원래 남성의 성을 갖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예 남성 성기를 갖다가 제거를 하고 그래서 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중국에 존재를 했었는데 조금 보기 민망하지만 예, 실제 사진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중국인데요. 이렇게 예, 성기가 예, 제거가 된 그런 형태의 사진으로 이러한 삶을 갖다 이제 살았던 그런 존재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시간이 돼서 예,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